안녕하십니까. 오늘 애저 VMware 솔루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엔토트에서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정원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함께 진행할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손영규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VMware 환경 그대로 비용 절감과 유연한 확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애저 VMware 솔루션입니다. 애저 VMware 솔루션은 기존 VMware 환경을 애저 클라우드로 통합하면서도 익숙한 툴과 프로세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솔루션입니다. 발표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활용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세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로 애저 VMware 솔루션을 어떻게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첫 번째 세션인 애저 VMware 솔루션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애저 VMware 솔루션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저 VMware 솔루션은 기존 온프레미스 VMware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애저 클라우드로 확장하고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네트워크를 변경하지 않고 애저의 확장성, 보안성, 그리고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단순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기존의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vCenter, vSphere, vSAN, 그리고 NSX와 같은 VMware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Mware 환경에서 기존 워크로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른쪽은 애저에서 제공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이 환경 역시 동일한 VMware 스택을 활용하여 운영됩니다. 따라서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툴과 기술을 사용해 애저에서도 워크로드를 그대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 강력한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간 원활한 연결을 보장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부터는 애저 VMware 솔루션을 간단히 줄여서 AVS로 부르겠습니다. 앞서 AVS 개념과 기본 구조를 살펴보셨다면 이번에는 이 솔루션이 가지는 구체적인 강점과 비즈니스적 이점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브로드컴의 VMware 인수로 인해 VMware의 환경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들이 라이센스 정책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VS는 안정적인 라이센스 모델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지원을 보장합니다. 또한 기존 VMware 환경의 라이센스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고민 없이 현재 환경을 애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AVS는 기존 프로세스와 기술 스택을 변경할 필요 없이 애저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이는 VMware 워크로드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AVS는 애저 하이브리드 베네핏을 통해 기존 라이센스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축소와 같은 운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재복구 및 테스트 개발 환경에서도 유연한 비용 모델을 제공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VS는 애저 클라우드와의 통합을 통해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AI,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 애저 네이티브 서비스와 통합을 통해 혁신적인 워크로드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책 변화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더 이상 연구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VMware는 기존의 연구 라이센스와 SaaS 서비스를 종료하고 구독 기반 라이센스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객은 다음 갱신 시 구독 라이센스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VMware vSphere 에디션이 공급 중단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 중이던 에디션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추가적인 전환 작업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은 VMware의 전략적 파트너 프로그램을 재편하고 있으며 엔드유저 컴퓨팅 부분이 매각되는 등 생태계 변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IT 환경 운영에 대한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다이그램을 보시면 VMware 라이센스 비용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VF와 VCF 모두 구독 모델로 전환되면서 코어당 연간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VS는 안정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VMware 라이센스 정책 변화가 AVS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VMware 환경의 워크로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애저의 확장성과 비용 절감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AWS의 라이센스 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VM웨어 라이센스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구매 없이 vSphere, vSAN, NSX 등을 유지하며 비용 부담 없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기반 비용 모델로 운영이 유연합니다. 브로드콤 라이센스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독 모델 전환과 비용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비용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VM웨어의 파트너십을 통한 장기적인 지원이 보장됩니다. 브로드컴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솔루션 개발과 지원이 보장됩니다. 결론적으로 AWS는 비용 절감, 운영 간소화, 장기적인 안정성을 모두 제공하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AWS 비용 효율성과 유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도 강조했듯이 AWS는 기존 VM웨어 도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새로 학습할 필요 없이 빠르게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애저를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리소스를 온 디맨드 방식으로 즉시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급작스러운 워크로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종량제를 통해 단기적 또는 비장기적인 워크로드에 적합하며 예약 인스턴스 옵션을 활용하면 1년, 3년, 5년 단위 예약을 통해 장기적으로 최대 20%로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저 하이브리드 혜택을 통해 윈도우 서버 및 SQL 라이센스를 활용하여 비용 절감을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애저로 이전함으로써 전략, 냉각, 시설 관리 비용을 줄이고 데이터 센터 운영의 복잡성을 감소시키실 수 있습니다. 물리적 데이터 센터를 줄임으로써 공간 및 리소스를 최적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애저로 DR 환경을 유연하게 구성하실 수 있으며 애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에서 DR 및 백업 요구를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애저 확장성과 고가용성을 통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빠르게 복구하실 수 있는 탄력적인 재복구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AWS가 제공하는 간단하고 빠른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WS는 기존 하이퍼바이저 VMware 툴, IP, 운영 절차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인프라를 변경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로 쉽게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AWS는 애저 네이티브 서비스와 직접 연관되어 나주 레인테스로 원활한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파스로 자연스러운 전환도 지원합니다. 애저 AI 스튜디오 같은 AI 기반 서비스와의 통합을 통해 기존 워크로드를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자동화 등 혁신적인 기술 적용이 더욱 쉬워집니다. AWS는 애저의 강력한 클라우드 인프라 및 네이티브 서비스와 통합되어 VMware 환경을 손쉽게 클라우드로 확장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 증대, 보안 강화, 비용 절감, 그리고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전략 실현이 가능합니다. AWS는 애저의 강력한 네이티브 서비스와 통합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운영을 최적화하며 비용이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WS는 애저 네이티브 서비스와 완벽한 통합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합니다. 기존 VM웨어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클라우드 강점을 적극 활용하실 수 있으며 AI, 데이터 분석, 자동화 기능이 결합하여 비즈니스 생산성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손쉬운 API 연계 및 워크플로우 자동화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이처럼 AWS는 단순한 VM웨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클라우드와 긴밀하게 통합된 지능형 IT 운영을 구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WS는 현재 전 세계 33개 애저 리전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아스는 60개 이상의 애저 리전에서 제공됩니다. 특히 한국 중부 리전은 2025년 1분기에 정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원기 부장님의 AWS 소개에 이어서 두 번째 챕터인 AWS를 배포하기 전에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챕터의 주요 내용은 어세스먼트의 절차와 도구에 대한 소개, 그리고 AWS 배포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WS 배포 준비 단계에서는 배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획은 배포 준비, 마이그레이션과 DR의 계획, 배포 단계, 마이그레이션 준비 단계, 마이그레이션 평가 단계로 진행됩니다. 배포 준비 단계에서는 AWS 배포 시 필요한 구성 요소의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며 어세스먼트를 진행하여
AVS로의 마이그레이션이 고객이 워크로드에 적합한지에 대한 기술적, 비용적 평가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마이그레이션과 DR에 대한 계획입니다. 고객사의 비즈니스 워크로드에 맞게 마이그레이션이 적합한지 DR 구성이 적합한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로 AVS를 배포하기 위한 애저의 기반 리소스를 배포합니다. 온프레미스와 AVS 간 연결을 위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며 마이그레이션과 DR에 필요한 리소스를 사전에 배포하고 구성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이그레이션 준비 단계입니다. HCX를 구성하여 AVS와 온프레미스 사이를 연결 구성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리 단계입니다. 온프레미스에서 AVS로 마이그레이션을 한 이후 vCenter, HCX 관리, 그리고 애저 아크 등을 활용해 AVS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AVS의 어세스먼트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세스먼트는 분석, 수집, 평가, 계획의 4단계로 수행되며 절차를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세우고 수행함으로써 고객의 VMware 환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원활한 마이그레이션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세스먼트를 진행 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과 협업 체계입니다. 고객의 VMware 자산을 수집할 수 있는 RV 툴과 수집한 자산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는 애저 마이그레이트, 그리고 닥터 마이그레이트입니다. RV 툴은 클라이언트에서 고객 환경의 vCenter에 대한 간단한 자격 증명으로 고객 자산에 대해서 수집할 수 있으며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특히 VM 간 의존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 마이그레이션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용이한 툴입니다. 애저 마이그레이트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어세스먼트 및 마이그레이트 툴입니다. 온프레미스 VM이 애저 환경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온프레미스 기준 또는 평가된 성능을 기준으로 AVS로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비용 분석을 제공합니다. 닥터 마이그레이트는 서드파티 툴로 TCO 분석 및 마이그레이션 전략 설계에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비용 최적화와 적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어세스먼트의 분석부터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단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저희 시엔토트 간 긴밀한 협력 아래 최대한 고객 환경에 맞게 지원드릴 수 있습니다. AVS 어세스먼트 단계에 이어 애저 리소스 배포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AVS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사용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지 않는 연속된 CIDR22의 주소 블럭이 필요합니다. AVS와 애저 간, 애저와 온프레미스 간, 익스프레스 라우트를 이용하여 각각 연결을 한 경우 이 두 개의 회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익스프레스 라우트 글로벌 리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부 인터넷에 대한 인아웃바운드 통신은 되지 않으며 별도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운영 중인 VMware의 스위치는 VLAN 태깅과 분산 스위치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시는 구성도는 뒤에서 보여드릴 데모 영상에 대한 구성도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AVS는 동아시아 리전에 할당받아 배포하였으며 버추얼 랜을 이용하여 온프레미스와 애저 간 VPN을 연결하였습니다. AVS와 애저의 버추얼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하여 애저 버추얼 랜의 동아시아 허브에 익스프레스 라우트 게이트웨이를 배포하여 연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애저 리소스 배포, NXST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네트워크 연결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AVS의 배포 화면입니다. 먼저 호스트 위치는 사전에 티켓을 오픈하여 할당받은 리전을 선택합니다. 호스트 크기에는 AV36, 52, 64 등이 있습니다. 크기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초기 배포에는 AV36 또는 AV51을 이용하여 배포하여야 합니다. 호스트 수는 최소 3개의 노드가 기본이며 노드의 수는 최대 16노드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12개의 클러스터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를 12개까지 확장하더라도 최대 노드 사용 개수는 96개 노드입니다. 이어서 애저 버추얼 네트워크를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한 VPN 구성 화면입니다. AVS가 동아시아에 배포되어 한국과 동아시아 버추얼 랜의 허브에 각각 배포하였습니다. 한국 중부의 허브와 국내에 위치한 온프레미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허브에 VPN 게이트웨이를 배포해야 하며 온프레미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VPN 사이트를 구성한 뒤 이 두 개의 리소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AWS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 간 네트워크를 익스프레스 라우터로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AWS는 배포 시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의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는 AWS 전용 익스프레스 라우트 회로를 제공합니다. 익스프레스 라우트 회로에 대한 인증키를 발급하여 버추얼 랜의 익스프레스 라우트 게이트웨이에 인증하여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온프레미스와 연결 시 VPN 구성보다는 익스프레스 라우터로 구성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좌측에 보이는 구성도는 온프레미스와 애저 간 익스프레스 라우터를 연결하고 AWS와 애저 간 익스프레스 라우터를 연결한 뒤 글로벌 리치를 이용하여 익스프레스 라우터 회로 간 연결을 한 구성도입니다. AWS 배포 시 구성되는 NXST 네트워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NXST는 AWS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핵심 요소로 배포 초기부터 네트워크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티어 0, 티어 1의 상태, IP 세그먼트 리스트, 트래픽 수신량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연결 관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티어 0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며 티어 1 게이트웨이는 내부 워크로드와 티어 0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티어 0와 다르게 여러 개의 게이트웨이를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는 AWS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 네트워크 주소 대역을 관리할 수 있으며 각 워크로드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산 방화벽 및 게이트웨이 방화벽을 이용하여 내부 간 또는 내외부 간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AWS의 인터넷 연결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AWS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기본적으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상태로 제공되며 이는 보안을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구성하려면 추가 설정이 필요하며 주요 옵션과 구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WS에서 인터넷 연결을 구성할 때는 세 가지 옵션이 있으며 SNAT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과 공용 IP를 사용하여 NXST 엣지로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애저의 경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SNAT를 사용하는 연결은 AWS의 관리되는 SNAT 서비스를 사용해 내부 네트워크를 외부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단한 구성으로 인터넷 아웃바운드를 구성할 수 있지만 공용 IP 주소 제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저의 공용 IP를 사용하여 NXST 엣지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애저에서 공용 IP를 구성하고 NXST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을 제어합니다. 이 옵션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NXST에서 세부적인 NAT 규칙 및 방화벽 정책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추가적으로 NXST에서 인터넷이 필요하지 않은 세그먼트들에 대해서 노나트 구성과 인터넷이 필요한 세그먼트들에서 나트 구성을 통하여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AWS에서 NXST의 방화벽만으로 인아웃바운드를 제어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애저의 여러 게이트웨이 리소스나 서드파티 MVA를 이용하여 인터넷 연결 및 트래픽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세그먼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IP들에 대해서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DHCP 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WS는 NXST의 T1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DHCP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서버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DHCP 서버 구성 또한 좌측의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애저 포탈에서 간단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애저 포탈에서 DHCP를 구성한 이후에 NXST에서 DHCP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세부 설정이 필요할 때에는 T1 게이트웨이 설정 변경으로 추가 제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AWS에서 제공하는 HX를 활용한 마이그레이션 구성과 실행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HX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간 연결을 단순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인 마이그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HCX는 온프레미스 및 AWS에 배포된 모든 vSphere 6.0 이상 버전의 앱 모빌리티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빠르게 전환하여 클라우드 도입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HCX는 멀티사이트 연결, WAN 최적화, 보안 강화, 부하 분산 및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프라미스와 클라우드 간 네트워크 확장을 간소화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을 지원합니다. V모션 기술과 HCX 인터커넥터 어플라이언스를 활용해 다운타임 없이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동하며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소스 데이터 센터와 대상 클라우드 간 트래픽을 최적화하여 라우팅 블리츠로 인한 연결 문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AWS에서 HCX를 활용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HCX는 기존 온프레미스 VMware 환경과 AWS 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및 워크로드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HCX 커넥터 다운로드 및 설치 단계입니다. HCX 매니저를 통해 URL에서 HCX 커넥터를 다운로드한 뒤 온프레미스 환경에 설치합니다. 이 단계는 온프레미스와 AWS 간 기본 연결 설정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HCX 커넥터 활성화 및 구성 단계입니다. HCX 매니저에서 커넥터를 활성화하고 라이선스 키를 등록하여 HCX 서비스를 사용할 준비를 완료합니다. 세 번째로 사이트 페어링 구성 단계입니다. HCX 매니저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사이트와 AWS 간 연결을 설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두 사이트 간 네트워크 페어링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경로를 설정합니다. 네 번째로 네트워크 프로필 생성 단계입니다. V모션, 관리 네트워크, 업링크 네트워크, 복제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각 네트워크는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데이터와 VM의 안정적인 전송을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컴퓨팅 프로필 구성 단계입니다. VM 배포를 위한 데이터 저장소 및 네트워크 설정과 같은 컴퓨팅 프로필을 구성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VM과 데이터의 전환 경로와 리소스를 정리합니다. 여섯 번째로 서비스 메시 생성입니다. 서비스 메시를 통해 L2 VPN over IPsec 기반의 보안 터널을 설정하여 온프레미스와 애저 클라우드가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데이터 이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메시는 모든 HCX 기반 작업의 네트워크 백본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모를 통해 HCX 마이그레이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온프레미스에 있는 윈도우 웹 01 서버를 홍콩 리전에 있는 AWS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해보겠습니다. 핑 테스트를 수행하여 마이그레이션 대상 서버 네트워크 및 서비스 과역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vSphere 클라이언트에서 HCX로 진입하겠습니다.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 미리 설정된 인터커넥터에 대한 설정 부분입니다. 여기서 HCX 네트워크 인스텐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동안 기존 네트워크 구조를 유지하여 마이그레이션된 워크로드가 기존의 IP 설정과 네트워크 연결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빌리티 옵티마이즈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전환 과정을 최적화하며 마이그레이션 동안 네트워크 지원 최소화와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합니다. 현재 이 네트워크에서는 모빌리티 옵티마이즈 네트워크가 활성화 상태로 동작 중입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HCX 워크로드 모빌리티 설정 화면입니다. 이곳에서는 VM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필요한 모든 옵션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스 사이트는 CNT HCX 인터프라이즈이고 목적지는 HCX 클라우드입니다. 여기 보시는
리버스 마이그레이션 옵션은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로 워크로드를 복원할 때 사용됩니다. 스토리지 옵션에서 워크로드 스토리지가 vSAN 데이터 스토어로 설정되어 있으며 디스크 형식은 심 프로비저닝으로 최적화된 자원 사용을 보장합니다. 마이그레이션 프로파일은 리플리케이션 어시스트 vMotion 프로파일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장거리 구간에서 다운타임 없이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확장 옵션을 통해 데이터 압축, 네트워크 최적화 및 맥 주소 유지 같은 고급 설정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네트워크 어댑터 부분에서는 VMware 프라이빗 닉은 프라이빗 워크로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IP 주소 및 게이트웨이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이그레이션 타입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선택된 마이그레이션 타입, 즉 리플리케이션 어시스트 vMotion에서는 프라이머리 닉 IP 주소 및 게이트웨이 설정을 지원하지 않아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는 RAV 방식이 네트워크 구성을 자동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수동 설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쪽 보시면 이 하단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정을 검증하는 밸리데이트 버튼을 통해 마이그레이션 구성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저장 버튼을 사용하여 현재 설정을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고 버튼을 눌러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화면은 HCX 마이그레이션 진행 화면으로 온프레미스에서 AWS로 VM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윈도우 웹 01의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진행률이 0%이므로 데이터 복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면 상태가 마이그레이션 컴플리트로 변경될 것입니다. 혹시 마이그레이션 중 문제가 발생하다면 리트라이 또는 포스트 클립업 기능을 통해 복구가 가능합니다. 동기화는 100% 완료되어 있고 스위치 오버 진행 중입니다. 이 단계는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AWS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연결이 변경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AWS로 VM 마이그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중 네트워크 중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IP 주소 역시 동일하게 가져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VMware HCX를 활용한 재복구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솔루션은 온프레미스 환경의 워크로드를 애저 클라우드로 복제하고 복구하는 과정을 단순화하며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게 합니다. 워크로드를 AWS로 복제하고 장애 발생 시 사전에 정의된 복구 지점 목표에 따라 신속하게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며 중요 워크로드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HCX 네트워크 익스텐션을 통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간 동일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IP 주소 변경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복구된 VM이 기존 네트워크의 환경에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사전에 복구 개혁을 테스트하여 문제를 식별하고 복구된 워크로드를 필요시 온프레미스로 되돌릴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VMware HCX DR은 소규모 네트워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대규모 배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AWS는 장애 조치를 자동화하는 런북 또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엔터프라이즈급 재복구가 필요한 경우 VMware SRM 또는 비즈니스 연속성 재복구 솔루션을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데모를 통해 HCX 재복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온프레미스에 있는 리눅스 웹 01 서버를 홍콩 리전에 있는 AWS 환경으로 복구해 보겠습니다. 핑 테스트를 수행하여 마이그레이션 대상 서버 네트워크 및 가용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vSphere 클라이언트에서 HCX로 진입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VMware HCX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를 VM으로 보호하는 설정 화면입니다. 리플리케이션 데스티네이션 사이트는 AWS이며 선택된 VM을 보호하도록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선택된 VM은 리눅스 웹 01이고 리플리케이션 설정에서 스토리지는 vSAN 데이터 스토어를 설정하였습니다. 클러스터는 클러스터-2를 설정하였고 복제 주기는 6시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복구 VM 스냅샷은 1개로 유지하였으며 압축 활성화 정집 전 복제 작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화면은 HCX 재복구 기능을 사용하여 VM을 보호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보호 설정 검증 및 동기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복구 보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경고 아이콘 표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고 아이콘 표시는 일부 설정 또는 검증 단계가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화면에서는 테스트 미진행 상태, 즉 복구 테스트가 아직 수행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경고 표시입니다. 복구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복구 테스트를 진행하면 보호된 VM을 격리된 환경에서 복구하여 실제 장애 발생 시 원활한 복구 가능 여부를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복구 테스트 정리를 수행하여 테스트 인스턴스를 삭제해 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온프레미스에서 AWS로 리눅스 웹 01 VM 복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설정 화면입니다.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 AWS에 새 VM이 표시됩니다. 이제 온프레미스 원본 VM을 종료하고 AWS로 복구된 VM을 스타트 시켜줍니다. 이 작업 부분에서 네트워크의 중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복구 옵션에서 리버스 옵션을 사용하여 기존의 AVS로 복구된 VM을 다시 온프레미스로 전환하여 보겠습니다. 정방향 보호와 마찬가지로 보호 설정 검증 및 동기화가 시작됩니다. 동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방향과 마찬가지로 복구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복구 설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구 테스트를 정리해 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역방향 복제를 진행합니다. 역방향 복제가 완료된 후 원본 AVS의 VM을 중지하고 역방향 복제된 온프레임 VM을 실행시켜 줍니다. 이어서 AVS를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AVS 관리 방안으로 애저 아크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애저 아크는 멀티클라우드, 온프레미스, 그리고 엣지 환경의 리소스를 애저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솔루션은 하이브리드 및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일관된 관리와 보안을 제공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리소스의 실제 위치와 관계없이 중앙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WS, 오라클과 같은 클라우드나 VM웨어와 같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에 이어 AVS에서 아크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단일 화면에서 AVS에 이미 배포되어 있는 가상머신, 리소스 풀 등 여러 구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저에서 사용하도록 설정을 구성하면 애저 포탈에서 구성 정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추가적인 관리 또한 가능합니다. 아크를 이용하여 애저 포탈에서 가상머신을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AVS 내에서 템플릿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기본적인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vCenter에 접근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AVS에서 VMware를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세부적인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가상머신의 중지, 재시작, 디스크 사이즈의 재조정, 게스트 확장을 이용한 패키지 설치, IP에 대한 변경,
NIC 추가 삭제 등이 애저 포털의 단일 화면을 이용하여 구성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크를 사용할 경우 가상머신의 인사이트 기능을 켜게 되면 좌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성능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이 인사이트 기능에서 보여지는 성능 수치들에 대해서 애저 모니터와 결합하면 경고 및 알람 구성이 가능하며 좀 더 AVS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AVS의 소개부터 관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CN토트에서 진행 중인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RV 툴과 닥터 마이그레이트를 이용한 어세스먼트를 무료로 제공드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예측부터 최적화 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제공드리고 있으며 현재의 시스템의 노후화나 VM웨어 라이센스 그리고 유지관리가 고민되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온프레미스 VM웨어 환경을 운영 중인 기업 대상이며 현재 운영 중이 아니시더라도 AVS 도입에 관심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좌측에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에 대한 문의나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메일로 내용을 전달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VS에 대한 웨비단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CN토트의 손영규, 정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